born in the bomb shelters. One of my best friends, they live at the left bank of Kiev, and they basically live on one of the subway stations for already a few days. They always cry. 세계 각국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시위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인종이나 국경에 상관없이 모두 거리로 나와 평화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세계 시민들의 목소리를 YTN 해외 리포터들이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러시아 대사관 앞에 모인 사람들. 눈앞에 현실로 벌어진 전쟁의 참상. 스톡홀름 시민들은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We're here to show our solidarity with the people of Ukraine. We believe that the Russian aggressions are unacceptable, and we want to show it here in front of the Russian embassy. Jag försöker bara visa stöd för alla i Ukraina och visa att det här kriget är dåligt och att det borde stoppas. 독일에서도 규탄 시위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조심스러운 상황에도 수천 명의 시민들이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가족과 친척을 둔 사람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전쟁을 멈춰줄 것을 호소합니다. Hi Papa, hi meine ganze Familie, ich bin bei euch, ich bete für euch und ich hoffe, es wird alles gut. Ich bin einfach da. Ich kann nicht mehr, wirklich, man ist sprachlos. Das ist eine Tragödie für die ganze Welt. Ich weiß nicht, was ich sagen soll. Please help us, please cut Russia from SWIFT. Please help us secure our airspace. NATO can do it.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조용한 평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밤이 되자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 로마 시장도 함께한 촛불 집회에서는 평화를 기원하는 합창이 울려 퍼졌습니다. La guerra, solo la parola vergogna può essere avvicinata alla parola guerra. Io sono qua sicuramente per manifestare contro la guerra perché nessuna guerra è giusta e speriamo che... 영하 12도의 추운 날씨에도 캐나다는 시위 열기로 뜨겁습니다. 러시아를 규탄하고 전쟁을 중단하라는 반전 시위에는 캐나다인뿐만 아니라 러시아인들도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Personal tragedy is this is my people who started this war. This is the red line he crossed, and consequences for him will be fatal. Stay with the Ukrainian people, be against the war, and ask your governments to help Ukraine and stop Putin.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기지 않는 전쟁의 참상. 지금 이 순간에도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들은 더 이상의 전쟁을 멈추고 평화적으로 사태가 해결되길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현지에서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한인들도 하루하루를 걱정 속에 보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국경과 맞닿은 동유럽 국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전명수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20년째 거주 중인 박재성 씨.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 경제제재 여파를 여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반러라는 그런 감정으로 인해서 이런 그 관계가 좀 악화되지 걸로 좀 우려가 돼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뿐입니다. 루블화의 이제 폭락, 유가의 상승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또 경제 제재가 지금 아주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세계 각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러시아를 옥죄기 위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에서 러시아 은행들을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결제망인 스위프트에서 퇴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수출 대금을 받거나 송금을 하는 등의 해외 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러시아를 오가는 한울길도 막혔습니다. 쇼핑몰에 갔는데 거기 가전제품 매장에 들어가서 가전제품을 좀 봤거든요. 그때 직원이 얘기하기를 여기 써 있는 가격에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벌써부터 물가 상승의 조짐이 좀 보이지 않을까. 대다수가 수출입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스크바 동포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달러에 대한 송금과 입금이 지금 막혔어요. 그리고 오늘 또 서방 6개국이 미국을 포함한 6개국이 스위프트를 끊는 바람에 아예 송금 자체도 없어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무역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죠. 결제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발러 정서가 고조되면서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퍼지고 있는 상황.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우측된 데다 이번 사태로 경제 회복은 쉽지 않아졌습니다. 여행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수익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올해 좀 괜찮아지려나 했더니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를 맞이했는데 러시아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는 것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닿은 인근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한인들도 불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교역이 막히게 될 경우 당장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받는 부자재나 그리고 수출하는 완제품들이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장기화됐을 경우에 저희 개인 사업하는 분들한테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인력이 저희 한국 협력사들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가족과 그 안전에 대해서 많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낸 전쟁은 또 다른 경제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향한 세계 각국의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 동포들은 코로나19에 이어 또다시 생계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YTN 월드 전명수입니다.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재외선거가 엿새 동안의 일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전 세계 115개 나라에서 재외국민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했는데요. 독일과 호주, 미국에서 열린 재외선거 현장 모습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하나둘씩 모여드는 사람들. 체온 측정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철저한 방역을 지키며 대기합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현장입니다. 이곳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에 마련된 재외투표소에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동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독 간호사부터 만 18세 첫 투표자까지 엿새 동안 프랑크푸르트에서만 3,851명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이렇게 50년을 독일에서 살고 보니까 너무 많이 그동안에 발전하고 자랑거리가 너무 많은데 또 앞으로도 더 발전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투표는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투표를 결정했습니다. 오직 투표를 위해 뮌헨 지역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온 동포도 있습니다. 차 운전해서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한 4시간 반 애들 있다 보니까 좀 중간에 쉬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해서 조금 더 걸렸죠. 사실 뮌헨에 있으면 제일 좋죠. 가까이 있으면 투표소 있으면 좋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독일의 이번 재외선거 등록인 수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숫자인 9,500여 명에 이릅니다. 특히 유럽 경제와 교통의 중심 지역으로 꼽히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최다 인원이 등록됐습니다. 영국이 블랙시티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프랑크푸르트에 이전한 것을
우리 상사나 또 젊은 친구들의 유입이 프랑크푸르트 지역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투표에 대한 관심과 또 투표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참여한 만큼 코로나 방역을 위한 준비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입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을 위한 임시 기표소를 별도로 마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내와 똑같은 그런 수준의 투표 방역 조치를 취해서 방역의 만전을 좀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처음으로 발열 증상이 나오는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호흡기 증상이 좀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임시 기표소를 마련해서 오미크론 변이 여파와 제한된 투표 환경에도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포들. 어렵게 모인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은 물론 700만이 넘는 동포 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YTN 월드 김은경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빠른 시차로 뉴질랜드에 이어 가장 먼저 재외선거가 시작된 호주에서도 투표소를 찾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멜버른 분관입니다. 호주에선 멜버른을 포함해 캔버라, 시드니 등 총 4개 도시 5개 투표소에서 재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호주에 이민 온 지 한 10년 됐는데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살지만 한국 사람이고요. 한국이 잘 되는 마음으로 한 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그 조국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애들한테도 보여주고 저희가 투표권 행사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게 투표가 얼마나 중요하다 이런 것도 이제 몸소 이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 등록을 마친 호주 내 유권자는 8천여 명. 코로나19 초기 상황에서 열린 2년 전 총선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시드니 한인 밀집 지역과 브리즈번에도 추가 투표소가 사흘 동안 운영됐습니다. 세계 최장기간 봉쇄를 단행했던 호주가 국경을 열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규제를 해제하면서 투표는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최근의 상황이 굉장히 호전되었기 때문에 이곳 에 계시는 유권자들께서 투표를 하신 데는 큰 문제는 없고 만약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또는 호흡기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임시 기표소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투표소에서 모인 호주 한인 동포들의 소중한 한 표는 시드니 총영사관에 이송된 뒤 외교 행랑을 통해 한국에 보내집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YTN 월드 윤영철입니다. 재외선거 등록 유권자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도 14개 권역에 투표소 35개가 마련됐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역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동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한테 저희가 유권자로서 대통령을 뽑는 모습을 부모로서 한번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함께 이렇게 와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멀더라도 어떻게든지 와서 내 소중한 한 표가 그래도 한국의 정치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러고 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 대한 동포사회의 관심은 높았습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와 비교해서 투표율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약 700km 떨어진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유학생들이 투표를 위해 찾아올 정도입니다. 6시간 반쯤 걸렸고요. 일단 하루에 하긴 어려우니까요. 미리 운전해 와서 여기 근처에서 하룻밤 머무르고서요. 오늘 투표하고 다시 내려갈 겁니다. 하지만 일부 유권자 사이에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복잡한 절차와 홍보 부족은 문제란 겁니다. 주민등록 필요 없고 여권만 된다 해서 갔더만은 아이고 이거 찍는갑다 하고 들어갔는데 이 등록을 안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저까지 지금 4사람 체력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저처럼 모르고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전 선거 등록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주소가 변경됐다가 또 사전 변경 사전 그 투표 등록 신청을 해야 된다는 이런 좀 복잡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들을 다음번에 선거에서는 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올해로 10년을 맞이한 재외선거제도, 재외유권자가 소중한 권리 행사를 위해선 좀 더 세심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YTN 월드 조은영입니다. 첫 번째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빨리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좋은 대책을 펴주시기 바라고요. 또 청년들에게 국제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외국에 계시는 재외국 동포분들을 위한 정책이 더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현재 한국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 문제, 부동산, 경제하고 실업자 그 구제하는 것들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투표는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뽑는 거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의 결과가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그 최선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5년 동안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나갈지 이번 선거가 많이 방향을 잡아줄 거니까 다들 투표하시기를 바라요. 고국에 계신 여러분들 꼭 투표하셔서요. 좋은 대통령을 뽑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파이팅! 투표합시다. 카우보이를 직접 만나고 서울길의 한 대학 인근입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스위스 쭈리히에서 러시아 플라디보스토크에서 독일 함부르크에서 YTN 월드